광해로. 서장. 누구에게나 인연이 있다. 그 인연은 대략 성인이 되는 16살을 전후한 때에 정해지곤 하는데 상대방을 찾는 건 생각보다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다. 평생을 함께할 이의 이름이 각자의 몸 어딘가에 나타났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새겨지는 인연된 자의 이름. 그것을 명인이라고 한다. 명인은 상대방과의 연이 질길수록 짙은 글씨로 나타난다. 반대로 말하면 이름이 옅게 나타날 때에는 상대방을 찾기도 힘들다는 뜻이었다. 그렇지만 인연이라는 게 늘 그렇듯 언젠가는 연결되기 마련이었다. 명인이 새겨진 이후라면 불특정하긴 하지만 반드시 그 이름의 주인을 만나는 것이 이 세계를 구성한 신이 정해먹은 규칙이었다. 혹자는 자신의 운명을 거역하고 다른 일을 찾아 나서기도 했는데 사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꿈이었다. 명인이 나타난 순간부터 운명은 그 이름에 속박이 되며 어떤 식으로든 결국 그 명인자와 이어지기 때문이다. 환제국의 황제, 진예는 그것이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내린 가장 강력한 저주라고 생각했다. 인연이니 사랑이니 모두 끔찍한 말들이 아닌가. 그런 몽상적인 말들은 믿지 않았다. 그런 허황된 언어들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제 어미와 아비 역시 그렇게 신이 맺어준 인연이었지만 제 자식 한 번 품에 안아준 적 없는 매정한 사람들이었다. 사랑이란 완전한 허상. 흔히 말하는 내리사랑 또한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런 것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기에. 하지만 이 세상의 신이 정한 명인의 규칙은 제 아무리 황제라 하여도 역시 피할 수는 없었다. 곧인가. 잘 닦인 거울 앞에 비스듬히 서서 천천히 제 옷깃을 풀어 어깨를 드러내었다. 그러자 매끄러운 살결 위로 먹물을 머금은 듯 까만 글자 하나가 새겨져 있는 것이 거울에 비쳤다. 그곳에 비친 글자는 연이었다. 면류관의 덮개라는 뜻에. 그러한 글자가 어깨쪽지 부근에 나타난 건 넉 달 전쯤이었다. 시일이 지나서 그런지 처음엔 흐릿했던 것이 이제는 제법 또렷해져 있었다. 그 다음의 글씨는 몸에 걸친 옷깃에 가려진 채였지만 나머지 두 글자 역시 선명하게 새겨져 있으리라. 물론 더 보고 싶지는 않았다. 많고 많은 글자 중에서 어찌 이런 불손한 한자를 쓰는 자가 자신의 인연이란 말인가. 황제인 자신의 머리꼭지에 앉겠다는 의미로 읽혀서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색이 짙어졌다는 건 곧 내 앞에 나타난다는 의미인가. 자신의 수족인 서엽이 제국 전역을 이잡듯이 뒤지고 있으니 그럴지도 모른다. 사실 성년이 된 지 한참 지났는데 제 몸에 명인이 새겨지지 않아 이상하다 여겼다. 어찌되었든 신체 어딘가에 이름이 나타나는 시기는
보통 16살을 전후한 때. 사람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다고 하나 때가 한참 지났는데 어디에도 인연된 자의 이름이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걱정하진 않았다. 자식을 낳아 대업을 물려주리라는 계획은 세우지 않았으니. 그러나 이렇게 이름이 나타났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연씨 집안이라. 이 한자를 쓰는 가문이 어디였는지 떠올리느라 잠시 상념에 잠겼을 때였다. 폐하, 신, 서엽이옵니다. 진이의 오른쪽 날개인 조서엽이 도착했다. 들라.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드르륵 문이 열리고 마침내 듬직한 서엽의 모습이 드러났다. 등잔에 붉은 불빛에 비친 맑은 얼굴이 황제를 발견하자마자 화급히 숙어졌다. 한쪽 어깨가 드러난 상태였기 때문이다.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황제의 나신을 보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서엽이 즉시 사죄의 말을 읊었다. 무리의 용서를 비옵니다. 용서할 것까지야. 진예가 조용히 웃으며 옷을 끌어올렸다. 지나치게 바른 사내였다. 그래서 마음에 들었다. 저 성정 때문에 태자 시절부터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의심 한 번 하지 않고 서엽을 제 곁에 두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증명하듯 그는 현 황제가 한때 태자 위에서 폐위되어 죽음의 위기에 몰렸던 시기에도 배반하지 않고 옆을 지켰다. 게다가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서엽은 젊은 나이임에도 이례적으로 효기 장군의 지위에 올랐는데 지금은 그 영광된 자리를 박차고 나와 오로지 진예의 명령으로만 움직이는 그녀의 신복이 되었다. 옷깃을 여민 뒤 몸을 틀어 바라보자 서엽이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를 내려다보며 황제가 입을 열었다. 그대가 돌아왔다는 건 찾았사옵니다. 서엽은 한동안 변방에 가 있었다. 황제의 몸에 새겨진 이름의 주인이 누군지 반드시 찾아내라는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니 그가 찾았다는 자는 환제국 황제의 명인자임이 확실했다. 자신의 인연, 운명이 마음에 품으라 멋대로 명령해버린 그자. 낯짝을 한번 보러 가긴 해야 했다. 이번엔 틀림이 없겠다. 서엽이 천천히 눈을 들었다. 등잔빛이 반사되어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는 게 더 선연히 보였다. 진예는 그 눈에 비치는 당혹감을 읽었다. 당혹감? 실은 그는 황제가 자신의 인연을 찾길 원치 않았던 것일까? 마치 주인 잃은 개의 눈빛을 하는 서엽을 진이가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서엽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혹시 이름이 선명해졌습니까? 마치 그것이 지독히도 싫다는 양. 서엽은 진예에게 표정이 보이지 않는 각도까지 고개를 내리며 눈을 꽉 감았다. 그래, 진해졌지. 아주 많이. 어디 있느냐, 나의 정의는? 서엽이 표정을 굳혔다. 대답이 돌아오지 않으니 황제가 나긋한 목소리로 재촉했다. 서엽, 입고를 시켜두었나이다. 마치 물건을 갖다 놨다는 듯한 말투였다. 미천한 일하는 것인가. 충심이 깊은 그였다.
자신의 절대적인 주인이자 제국에서 가장 고귀한 지존의 상대로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 터였다.